자, 개념편 55페이지 내용을 볼게요. 자, 오늘 배울 것은 1차 부등식의 활용 내용인데 1차 부등식의 활용이 따로 특별한 게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것 자체가 문장을 보고 어떤 것을 미지수로 놓을지 결정을 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문장의 뜻에 맞춰서 방정식을 세우든 또는 여기에서는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을 세우든 이렇게 세우는 것이 목적인 부분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필수 예제 문제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바로 문제풀이를 하고 이제 오답 체크를 해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는 특별히 개념 설명할 게 없고요. 자, 필수 예제 1번 5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봤더니 어떤 홀수를 5배 하여 15를 빼면 그 홀수의 2배보다 작다고 한다. 이를 만족시키는 홀수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홀수잖아. 홀수. 그치?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홀수를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어떤 홀수를 5배 하여 그러면 뭐야? 5x. 그치? 15를 빼면 빼기 15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홀수의 2배보다 그 홀수의 2배보다 어떻더라?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내가 이제 1차 부등식을 세웠죠. 자, 그러면 내가 미지수는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x가 15보다 작아. 그러면 x는 어때?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그렇지. 5보다 작아. 그런데 문제에서 x가 뭐라 했기 때문에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5보다 작은 홀수 뭐가 있어요? 그렇죠? 1과 3이 있죠.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것은 얼마? 1 또는 3. 이게 바로 필수 예제 1번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필수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뭐라 그랬냐면 한 개에 800원인 사과. 지금 사과 하나가 800원이야. 그리고 한 개에 1000원인 복숭아. 이렇대. 이것을 합하여 20개를 사려고 한다. 자, 전체 금액이 18,000원을 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복숭아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복숭아의 개수죠. 그래서 복숭아를 X개 샀다라 할게. 그러면 문제에서 사과와 복숭아를 합해서 20개를 샀어요 라고 했으니까 자, 사과의 개수는 얼마? 그렇지. 20-X개 샀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전체 금액이 18,000원을 넘지 않아. 자, 그러면 사과와 복숭아를 가지고 이 물건의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복숭아 한 개에 1000원인데 X개를 샀으니까 복숭아의 가격은 얼마? 1000X. 더하기 사과가 한 개에 800원인데 20-X개를 샀으니까 얼마겠어? 800 곱하기 20-X 이만큼의 금액이었겠죠. 그들을 더했더니 그 가격이 18,000원을 넘지 않아야 돼. 그럼 18,000원보다 어때야 돼? 값이 싸거나 그렇지 작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요거 부등식 한번 풀어볼까요? 자, 분배 법칙 가지고 전개해 볼게요. 1000x 플러스 16,000 마이너스 800x가 1800 이하야. 자, 그러면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자, 1000x 마이너스 800x니까 좌변은 200x 이렇게 남았겠고 우변은 18,000 마이너스 16,000이 될 테니까 또 얼마? 2,000 이렇게 됐겠네. 그러면 양변을 200으로 나누죠. 자,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식의 성질상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고요. 그러면 약분이 되면서 x는 얼마? 1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x가 지금 뭐였냐면 복숭아였었거든요. 그치? 그래서 복숭아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어? 그렇지. 최대 10개까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필수 예제 3번 갑시다. 자, 봤더니 지금까지 형은 5만원, 또 동생은 10,000원,
저금했대요. 매월 형은 이번에는 형은 항상 매달 얼마씩? 5,000원씩. 그 다음에 동생은 얼마씩 저금했대? 2,000원씩. 그치? 이렇게 저금한다면 형의 저금액이 동생의 저금액의 3배보다 처음으로 적어지는 것은 지금부터 몇 개월 후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 몇 개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을 x라고 한번 놔보자. 그럼 얘들아, x개월 후에 형은 얼마를 모았겠어? 원래 5만 원이 있었는데 매달 5,000원씩 x개월 동안 모았으니까 5,000x원 이렇게 됐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동생은 원래 10,000원을 저금하고 있었어. 그런데 매달 2,000원씩 x개월 모았으니까 얼마? 2,000x원을 모았을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형의 저금액이, 이 형의 저금액이 동생의 저금액의 몇 배보다? 3배보다. 괄호에 곱하기 3을 하겠지, 그치? 처음으로 적어지는 것. 그럼 형의 금액이 동생 금액보다 적어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몇 개월 후입니까? 그럼 이제 한번 부등식 풀어볼게요. 자, 5만 플러스 5,000x가 자, 우변 이렇게 분배하겠지? 3만 플러스 6,000x. 자, 그래서 미지수를 좌변으로 이항했더니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1,000x. 자, 그 다음에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하면 3만 빼기 5만이니까 마이너스 2만 이렇게 됐겠고. 자, 그럼 x만 남기기 위해서 양변 어때? 마이너스 1,000으로 나눠줘야 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였지? 그렇지. 음수로 나눠질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거 꼭 주의해서 푸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x가 부등호의 방향 바뀌었고 얼마가 되었어요? 20 이렇게 됐지? 즉 20보다 커졌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생긴대요. 그럼 몇 개월 후라고 해야 되겠어? 21개월 후야. 이렇게 필수예제 3번 답을 써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필수예제 4번. 볼게요. 자, 집 근처 옷가게에서 한 벌에 10,000원인 티셔츠. 원래 티셔츠 하나가 10,000원이었었대.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한 벌에 9,000원 하더라.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여기서 구입하면 배송비가 붙는데요. 얼마? 2,500원의 배송비가 붙더라. 자, 그럼 티셔츠를 최소 몇 벌 이상 사는 경우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러면 내가 사는 티셔츠의 개수를 X벌이라 한번 합시다. 그러면 자, 옷가게에서는 한 벌에 10,000원이라 그랬으니까 X개를 사면 얼마? 그렇지. 10,000 곱하기 X, 10,000X. 이게 근처 옷가게에서 살 때야. 그런데 인터넷으로 살 때는 한 벌당 9,000원이라 했으니까 얼마야? 9,000X. 그런데 얘는 배송료 2,500원이 붙으니까 2,500원을 더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뭐라 그랬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 그럼 얘들아, 금액을 낼 때 유리하다라는 건 돈이 더 어떻다는 얘기야. 싸다는 얘기지. 즉,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을 때가 집 근처에서 물건을 샀을 때보다 더 어때야 돼? 작을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항을 한번 해볼까요? 10,000x 마이너스 9,000x니까 얼마? 1,000x가 2,500원 이렇게 될 테고, 그럼 이 양변을 1,000으로 나눌 수 있고 부등호의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면 x는 얼마? 2.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벌 샀을 때? 그렇지. 티셔츠를 뭐 2.5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치? 3벌 이상 샀을 때 조금 더 싸집니다. 인터넷이 더 유리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57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필수 예제 5번 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수는 집에서 8km 떨어진 할머니 댁에 간대요.
여기가 민수네 집이고 여기가 할머니 댁인데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8km 떨어져 있어. 할머니 댁에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시속 8km로 가다가 도중에 고장 났어. 그러면 민수가 어느 지점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갔을 거야. 시속 몇 킬로미터로? 8km로. 그지? 그러다가 자전거가 고장 나서 또 그 다음 지점부터는 어떻게? 걸어서 갔대. 시속 몇 킬로미터로? 4km로. 그치? 이래서 지금 할머니 댁까지 1시간 30분 이내로 도착하였다. 자, 다음 표를 완성하고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집에서 최소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인지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지만 어때? 우리 지금 자전거를 탄 지점이 민수네 집에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자전거가 고장나서 걸어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거리를 x로 놓겠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걸어서 간 거리는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체 8에서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 x를 뺀 거리만큼 내가 걸어갔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내가 1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무엇에 관한 식을 세울 거냐면 시간에 관한 식을 세울 거예요. 어떻게? 민수가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에다가 걸어서 간 시간을 더했더니 그것이 얼마? 1시간 30분 이내니까 작거나 같아 이렇게 걸렸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거속시에서 시간 어떻게 구하더라?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구하죠. 그쵸?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 8분의 거리 x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걸어서 간 시간은 걸어서 속력 4분의 걸어서 간 거리 8-x 이렇게 되겠지. 그랬더니 그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준이 시속이기 때문에 이 1시간 30분도 우리가 무엇으로 고쳐줘야 돼? 시간으로 고쳐줘야 돼. 이것만 확인하세요. 그럼 1시간 30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얼마? 1과 60분의 30, 즉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1과 2분의 1을 선생님이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할게요. 자, 이렇게 시간에 관한 식을 세웠습니다. 자, 분모가 있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얼마를 곱하자? 8을 곱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분배했더니 얼마? x 더하기 이렇게 분배하면 얼마지? 2배 8-x가 얘는 약분이 되면서 12 이렇게 됐겠죠. 그쵸? 자, 그럼 분배해서 정리해 볼까요? x 플러스 16-2x가 12보다 작거나 같아. 자, 그럼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x-2x가 12-16이라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x가 어때?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됐겠죠. 그쵸? 자, 그럼 x가 바로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이기 때문에 1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하려면 최소한 몇 킬로미터 이상? 그렇지. 4km 이상은 자전거를 타고 가야 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필수예제 6번 가겠습니다. 자, 12%의 소금물 200g에 이거 쌤 항상 비커 그린다 했었지. 그치? 자, 표현을 해볼게요. 12%의 소금물 200g에 물을 더 넣었어요. 자, 그럼 물은 농도를 얼마로 생각하자? 0%로 생각하자. 자, 물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6%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을 최소 몇 그램 이상 넣어야 하나요? 라고 했으니까 이 물의 양을 xg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소금물과 물을 섞었으니까 섞은 소금물의 양은 얼마가 되었을까요? 200 플러스 xg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우리 부등식 또한 우리 방정식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 세웠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소금의 양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었더라?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어떻게? 소금물의 양. 이렇게 해서 소금의 양. 이거 꼭 외워야 된다 했었죠. 그쵸? 이렇게 구했었잖아.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부등식에서도 소금의 양을 가지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요렇게 섞여져 있는 비커가 있을 것이고 요런 비커가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섞인 농도가 여기에 있는 소금물의 농도 6%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똑같은 소금물의 무게 안에서 농도가 더 적다라는 것은 요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이 비커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보다 어때야? 그렇지. 더 작거나 같아야 농도도 더 옅어질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소금의 양을 가지고 부등식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 비커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한 번씩 세워볼게요. 자, 첫 번째 비커는 그럼 뭐겠어?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하기 두 번째 비커는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0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얘가 우변에 있는 소금의 양인 얼마? 100분의 6 곱하기 소금물의 양인 200 플러스 x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어차피 자 전부 다 분모의 100이 있기 때문에 각 항에 전부 다 100씩 곱해줄게. 그럼 얘 약분되면서 2400 될 것이고 요놈 약분되면서 0 곱하기 x 되면 어차피 0이니까 써줄 필요 없겠죠? 그리고 얘 약분되면서 얼마? 1200 플러스 6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놈을 좌변으로 이항시켜보자. 그러면 6x는 1200보다 어때? 크거나 같죠. 그럼 x만 남기기 위해서는 양변을 얼마로 나눈다? 6으로 나누고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아요. 약분했어. 그럼 이제 x는 얼마? 2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그러면 물은 최소 몇 그램 이상? 200g 이상 넣어야 얘를 섞었을 때 6% 이하의 농도를 가진 소금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물론 활용은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쌤한테 질문하면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